일단 정치학 보실 때 이제 처음 할 때 무지 어려워요. 이제 경제학이 어렵다는 것과 정책이 어렵다는 게 성격이 다른데 경제학은 처음부터 감안하고 가기 때문에 그래 이건 그럴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해서 스트레스 덜 받거든요. 행정법도 이제 처음에는 법이니까 어렵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행정학 정치학 처음 공부할 때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정리가 안 되면 막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요. 책 보기 싫고요. 그다음에 공부하기 싫고. 일단 이건 여러분 마인드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끔 말씀드린 게 이제 만약에 행정학이 처음으로 허가 특허 개념 구분한다 짜증부터 납니다. 행정법이니까 애워야지, 애우면 되겠다. 이제 심적 안정감일 뿐이에요. 근데 일단 정치학이나 행정학은 일단 여러분 쉽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두 과목 성격이 바운더리가 없습니다. 일단 경제행정법은 교과서 목차 거의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 어디까지 봐야 될지가 명확해요. 근데 예전에 녹색 성장이라는 문제가 이제 아부성 문제로 이명박 정부 때 나왔고요. 아부성 문제로 정말 쓸 거 없어요. 정말 쓸 거 없어요. 정보체계론하고 행정에서 나왔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정치학도 입법고시 나온 적이 있었고요. 일단 바운드리가 없다는 것,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일단 이건 잊지 마세요. 사회과학의 핵심은 개념을 먼저 잡는 거다. 개념을 확실히 잡는 거다. 자, 행정법에서 경제학에서 이제 개념이 잘못 잡히면 행정법 같은 법률 효과가 다르잖아요. 그죠? 허간대 특허로 착각해서 소송 걸었어요. 각하로 나오죠. 공권이 없으니까. 그죠? 왜 허가 안 내줘? 각하잖아요. 공권이 없으니까. 마찬가지 개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근데 답안 쓸 때 개념을 정확히 안 잡고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답안 특강 같은 거 할 때 보면은 답안지를 보면은 개념이 모호하게 처리된다. 점수가 나올 수가 없다. 행정학, 정치학을 말빨, 글빨로 쓰는 과목으로 착각하시는데 개념이 정확히 안 나오면 점수를 못 줍니다. 감안하세요. 다만 최근 3년간 정치학 점수가 잘 나왔어요. 잘 나온 이유가 일단 점수를 다 20점씩 올려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출제 기간이 8점 만점으로 채점해달라고 요청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학원 나오지 않았으면 100점 만점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80점 만점을 채점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8, 90점대가 수두룩했다. 2, 30점을 올려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정책 좀 잘 주더라 라고 이건 착각이고요. 중요한 건 점수가 잘 나온다가 아니라 남들보다 얼마나 더 잘 받았는지가 중요하겠죠? 그쵸? 어쨌든 생각하시고 일단 처음 듣는 분도 계신 것 같으니까 개념을 정확히 잡을 것, 그 다음에 행정학 정치학은 똑같은 시민의 자유를 이야기한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유를 적극적 의미로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소극적 의미로 해석해요. 이 말은 뭐가 될까? 이론마다 같은 개념을 다른 의미로 사용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는 개념 중에 민주주의 다 달리 해석합니다. 자유주의도 다 달리 해석하고요. 따라서 개념을 이리적으로 정의하는 거 없고요. 학자마다 이론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 따라서 행정학 정치학은 학자 이름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학자 이름과 이론. 어떤 이론에 따르면 이렇게 된다. 누구에 따르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행정법하고 행정학을 비교할 때 행정을 학자 이름 때문에 학을 떼는 과목이라고 해요. 특히 동기이론 가면 30명 학자 나오지 않나요? 거기서 답안지 10명만 구분하시면 되긴 하는데 10명도 많잖아요. 그죠? 어쨌든 그나마 정치학은 그게 좀 덜한 편입니다. 일단 행정학보다 덜 잡다 하기 때문에 정치학은 사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다. 국제정치하고 사상 파트 때문에 어렵다고 일단 감안하시고 개념 잡고 이론 틀 체계를 잡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린 거는 이제 강사는 자기 이론을 말하면 안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걸 중심으로 정리를 해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비전공자 관점에서 혹은 정형외과 나왔다 하더라도 학부에서 다 진도를 다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과목당 빨리 나가면 그 책 한 권 반 나가나요? 심한 데는 책 한 권에서 3분의 1밖에 안 나가는 수업도 있었고요.
어쨌든 그래서 정형외과 나왔다고 해서 정착을 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행정학과 나온 친구한테 행정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대답이 잘 안 나올 거예요. 정형외과 나온 친구한테 정치가 뭐야? 하면은 갑자기 벙질 겁니다. 마찬가지. 그래서 비전공자 관점에서 일단 제가 생각할 때 중복이 가장 안 되는, 그 다음에 어떤 틀을 잡았을 때 예상하지 못한 불의타라 그러죠. 폭탄 나왔을 때 논리를 만들어 쓸 수 있는 쪽으로 잡아드릴 거예요. 제 수업 목표는 딱 까놓고 말하면 아는 걸로 착각하게 만드는 게 제 수업 목표입니다. 근데 아는 걸로 착각하게 만드는 건데 정형외과 4년 나온 친구보다 더 많이 알 거예요. 일단 자, 그 다음에 1순환 끝나고 2순환 들어갈 때 많은 질문이 뭐냐면 1순환 중간까지는요 어렵다가 상담할 때 많은 내용. 두 번째는 이제 1순환 끝날 때쯤부터 답안지가 안 써진다. 이게 뭔지는 알겠고 구분도 된다. 그다음에 흐름도 잡은 것 같다. 근데 답안지가 안 써진다고 해요. 정치학은 3순환 중간쯤 답안지가 써집니다. 쉽진 않아요. 쉽진 않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말 것. 스트레스 받지 말 것. 행정법 지금 답안이 써지나요? 아니면 쓸 수 있다고 착각에 빠져 있는 거 아닐까요? 제가 볼 땐 후자 같은데. 그죠? 어쨌든 답안지가 안 써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객관식 시험 볼 때 지금이야 피셋으로 보는 거지만 예전에 이제 1차에 객관식 때 헌법도 있잖아요. 그죠? 예전 같으면 헌법은 객관식에서 90점 이상 무조건 받아야 돼요. 95 정도는. 지금이야 몇 점 이상 넘기면 되니까 어려운 거 제껴버리고 잡고 가겠지만 여러분 공부할 때 객관식 헌법 같은 거 보시면요 알겠다 점수하고 무관합니다. 이제 알겠어 점수 안 나와요. 똑같아요. 주관식에서 알겠다 써지는 거 아니에요. 객관식 알겠다 정답을 제대로 가려낸다는 게 아니거든요. 일단 객관식이든 주관식이든 목적의식까지 공부하셔야 돼. 그러면 주관식은 답안지에 표출하는 게 목적이 되겠죠. 그쵸? 여러분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고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오면 써질까요? 쓰는 것보다 말이 더 쉽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혹시 1순환 이렇게 하겠다 영상 보신 분 계시나요? 거기에 미리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요약 연습을 꼭 하세요. 요약 연습. 일단 이과나 통계학과 나왔다, 회계학과 나왔다. 그 친구들은 정책이 무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예전에 합격했던 친구들 말 들어보면 제 책을 그대로 옮겨 적었대요. 그랬더니 답안지가 써지더래. 근데 제 책을 그대로 옮긴다. 그건 무지 많은 노력이 들어가잖아요. 저는 별로 권하진 않습니다. 차라리 요약하는 게 낫지. 그래서 논문이나 혹은 기본서나 논문, 정 안 되면 기본서 요약도 괜찮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여기 마지막 보시면 짧은 거, 6페이지 보시면 연습 문제 있죠? 사실 한번 써보라고 넣어드린 건데 이 개별 논점이거든요. 개념이나 개별 논점. 이게 쓰여질 때 답안지에 활용이 가능해요. 문맥을 또 이해하셔야 하는데 그래서 여기 연습 문제 일단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라는 거예요. 기본서를 요약한다면 그 다음에 괜찮은 논문이라든지 단행본 같은 거 이 파트는 요약을 해봐야 되겠다. 요약 연습을 안 하면 답안지가 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단계. 요약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답안지에 활용할 수 있는 문구를 옮겨서 요약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서브노트식으로 노트 정리하듯이로 잡는 방법. 그 다음에 재구성해서 문장으로 표출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여러분 편한 걸로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노트식으로 가는 거에다가 답안지에 활용할 만한 누구 학자 인용 있죠. 그런 것들을 한번 써보는 것 괜찮겠다. 다만 서브노트 만드는 건 비추입니다. 왜냐면 서브노트를 여러분 직접 만든다. 한 과목에 1년 이상 걸려요. 그러면 선택 과목 빼더라도 4년 걸리잖아요. 우린 빨리 합격하고 나가야 돼. 그래서 일단 요약집을 가지고 활용하면 되니까 굳이 서브노트 만드는 건 권하지 않는다는 것. 단권화가 더 좋습니다. 경제행정법은 교과서로 단권하시는 게 좋고
행정학 정착은 수험서가 있어요. 수험서로 단권하는 게 좋다. 아니면 요약집으로 단권하는 것도 괜찮다는 것 생각하시고. 자, 그 다음 단계가 공부량이 좀 됐다. 제가 권한 건 이순환 끝날 때쯤에서 이제 피셋에 시간 투자 많이 할 시기가 오잖아요. 하루 종일 12시간 내내 피셋 문제 푼다. 실력 안 늡니다. 안 늡니다. 자, 공부 투입을 늘렸는데 산출이 변화가 없어요. 투입 산출 아시죠? 체제론적 관점에서. 그러면 인풋이 아웃풋, 인과관계 그걸 다 생략하고 공부 시간을 늘렸어요. 근데 점수는 변화가 없어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공부하는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투입 방식을 바꿔야지 산출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 시간 늘린다고 점수가 올라가는 거 절대 아니다. 하루 종일 12시간 동안 문제 푼다. 12월쯤 되면 막 문제만 계속 풀어야 될 거야. 불안하니까. 이제 문제 푸는데 습관적으로 문제를 풀어요. 똑같은 실수 계속해. 여러분 틀린 문제 또 틀려요. 헌법 한번 풀어보세요. 틀린 문제 또 틀려요. 왜 틀렸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으면 다음번 문제 풀 때 똑같은 생각으로 글을 읽고 똑같이 정답이라고 착각하고 찍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방법을 바꾸지 않으면 점수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하루 종일 한다. 이제 문제 푸는 것도 지겹고요. 습관적으로 문제를 풀 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1월 달부터 피셋 위주로 공부하더라도 4시간 정도는 2차 과목에 할애하세요. 왜냐면 경제학을 공부하는 건 자료에서 도움 되겠죠? 행정법 케이스를 보는 건 상황 판단 지문인데 도움은 되긴 하겠죠? 그죠? 정치학 텍스트 있는 거는 언어 논리에 도움이 많이 돼요. 어떤 식인지 알겠죠? 2차랑 병행하세요. 2차랑 병행하세요. 그때 기출문제를 풀어본다. 기출문제를 그때 풀어본다. 그래서 공부를 이번 여름에 시작했다. 기출문제를 풀려고 너무 일찍 덤벼들지 마세요. 스트레스만 받고 공부하기 싫어집니다. 어떤 건지는 알겠죠? 그 학원에서 이제 그 스터디 할 때 이순환 문제를 주고 풀어보라는 거, 모의고사 비슷한 거 보나요? 저는 비추거든요. 스트레스만 무지 받아요. 그래서 쓰는 거 연습 삼아 쓴다. 괜찮아요. 차라리 그때 보고 쓰세요. 개념 같은 거 모의고사 볼 때 장학금 받기 위해서는 보고 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죠? 장학금 받는 게 중요해요? 빨리 합격하는 게 중요해요? 저 같으면 보고 쓸 것 같아요. 왜냐면 개념을 정확히 쓸 수 없는데 이거를 말을 만들어 썼어요. 실전에도 습관처럼 소설 쓰고 나와요. 개념은 정확하게. 그러니까 복습할 때 개념 쓰는 연습을 했다. 그럼 안 보고 써보세요. 근데 그게 안 됐어. 개념에 관한 건 보고 쓰세요. 그게 안 되면 스트레스만 계속 받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답안지 작성의 두 번째 단계가 요약 다음에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 혼자기 뭐하면 스터디 할 때 시간 돼서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채점 해보고 저 같으면 5명이 스터디 한다. 한 사람이 4명의 답안지를 채점하는 거예요. 채점하면서 실력이 늡니다.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으니까 지금 단계에서 무리하게 기출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 좀 호흡을 좀 길게 잡으세요. 길게.